안녕하세요. 사주로 나를 공부하는 사심 공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무위키에서 보이는 이순신 장군님의 성격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님의 생년월일은 나무위키 등재 기준으로 했습니다. 연간부터 을사년 경진월 경오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무위키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이순신 장군님의 성격 분석이 될 만한 것을 몇 개 찾아서 적용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입니다. 이 말은 난중일기에 적혀있던 구절이라고 하는데요. 명량해전을 앞두고 적은 글이고 익히 알려져 있는 아주 유명한 어록 중 하나입니다. 이건 굉장히 멋있는 말이기도 하고 이순신 장군을 대표하는 어록이기도 해서 분석해 보려고 했는데요.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건 경금에서 나오는 단단함이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불리한 전세 중 전쟁을 앞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두려움을 물리치는 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나 장군님은 누구의 도움 없이도 그 힘을 스스로 일으켜야 하는 상황이었을 텐데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를 사주 안에서 살펴봤을 때 저는 경금일 것 같더라고요. 경금의 상징은 단단함인데요. 장군님의 사주 안에는 경금이 2개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군님의 마음속에서 이 전쟁에서 지지 않겠다. 반드시 나라를 지키겠다라는 결심이 섰다면 그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굽히지도 않을 뿐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옵니다. 경금의 특징은 내 뜻을 바꿀 생각이 없다. 흔들리지 않겠다. 주변 흐름을 따라가지 않겠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평생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강화하는 느낌이에요. 예를 들면 단단함이라는 능력치에 스탯을 매번 1씩 찍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경금으로 태어난 사람은 인자강의 길을 걷는 사람이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하곤 합니다. 두 번째는 사적인 일에는 융통성이 있었지만 공적인 일에는 일체의 부정을 허락하지 않는 입니다. 나무위키 여담 부분에서 사적인 일에는 융통성이 있었지만 공적인 일에는 일체의 부정을 허락하지 않는 철저한 FM으로 임했다라는 평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 올려놓은 영상들 속에도 많이 언급한 부분인데 다들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융통성에 대한 단어를 쓴 부분은 언제나 정관과 편관이었어요. 제 생각에는 융통성이라는 것은 나를 꺾는 일 중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적인 면에서 융통성이 있었다 하는 저 부분은 반드시 정화, 정관이 관여를 한 것 같아요. 꺾이지 않는 경금 장군님의 생각에도 이 정도는 괜찮겠다 싶은 부분에서는 여유롭게 놔두신 것 같아요. 그런데 공적인 일에는 일체의 부정을 허락하지 않는 철저한 FM이라는 부분에서는 생각해야 할 부분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저 꺾이지 않는 경금이 사용하는 정관은 조금 다를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싶고요. 아니면 저 연지에 있는 사화가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편관 중에 가장 강한 편관은 병화로 사용하는 편관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또 융통성 없는 편관 중에 1등도 병화겠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편관이랑 군대를 많이 연관시켰던 것을 어렴풋이 기억하는데요. 지금 제 이론으로 다시 편관과 군대를 연관지어 보면 군대라는 집단 자체가 계급이 낮은 사람에게 편관적 요소를 강요하는 부분이 강한 곳이라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편관은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다른 성분보다 압력에 견디는 수치가 높지만 그 한계점을 넘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참다 결국 못 참는 지점까지 오면 모든 것을 엎어버리는 것이 편관이에요. 세 번째는 깐깐한 직장 상사입니다. 자, 깐깐하다는 단어가 나왔네요. 이 단어를 분석했을 때
저는 정제랑 이어지는 느낌이거든요. 거기에다 경금은 을목이랑 합을 합니다. 그럼 재합을 하는 거죠? 정제는 세밀함, 꼼꼼함, 숫자에 강하고 계산이 빠르다 하는 특징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거와 합을 하고 있으니까 그 힘에 매우 집착하는 상태입니다. 거기에다가 저 을목이 융통성 없는 병화와 이어지기까지 하니까 그 힘의 포텐셜이 어마어마하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이순신 장군님이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들였던 노력이 정말 굉장했다고 하는데요. 반드시 이기는 전투에만 임했다고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실전과 유사한 훈련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완벽주의적인 성향도 아주 강하셨던 모양이에요. 이런 상사를 모시는 사람들의 마음은 정말 다 헤아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면 장군님과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것이 더 편할 수도 있겠어요. 네 번째는 사람을 평가하는 안목이 대단히 엄격했다입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원균과의 사이에서 나오는 일기 내용인데요. 이순신 장군님은 원균을 매우 싫어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개인 연구 중에 알아낸 재미있는 결과가 하나 있어요. 일지에 정관과 편관이 있으면 사람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엄격해집니다. 정관과 편관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개인의 인성부터 도덕, 규범, 법과 같은 이런 종류의 것으로 사람을 판단해요. 이 기준이 굉장히 민감하게 작동하는 느낌입니다. 일지 정관과 편관은 이런 쪽으로 매년 스탯을 찍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저게 사람인가 하는 궁금증이 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만약에 주변에 일지 정관이나 편관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개인의 인성부터 도덕, 규범, 법과 같은 쪽의 잘못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굳이 겉으로도 표현을 안 할 거예요. 그냥 속으로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무위키의 여담 중 1-5 사람을 보는 눈과 다루는 법에서 가장 비판적인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인성, 도덕, 규범, 법과 같은 쪽의 민감성 능력치에 매해 스탯을 찍다 보니까 당연히 그 잣대를 자신에게도 적용시키는 것이죠. 제가 생각하는 일지 정관과 편관이 가지는 최고의 퍼포먼스입니다. 정관과 편관의 중요성과 그 의미가 가장 빛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역시 위인의 모습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오니까 더욱 심리 분석하는 공부가 재미있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류성룡과의 친분입니다. 이순신 장군과 당시 재상이었던 류성룡의 친분은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멋진 궁합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류성룡님의 사주도 찾아봤는데요. 눈에 띄게 좋은 궁합은 아닌 것 같아요. 생각보다 점수가 낮다 정도입니다. 일단 정화인 류성룡님은 이순신 장군의 일지 5화를 보고 마음에 들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류성룡님의 일간 자체가 정관이기도 하고 연간의 임수 정관 합도 있어서 인성, 도덕, 규범, 법의 민감성이 대단할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 정관적 성격이 두드러지는 사람을 좋아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반대로 경호일주인 이순신 장군님의 시선에서는 일지의 식신을 가지고 있는 류성룡님이 아주 믿음직스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일지에 두는 중요도와 그 힘을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일간이 특별하면 특별해질수록 일지의 특별함도 올라갑니다. 반드시 일지의 점수는 다른 위치들과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평소에도 위인들의 삶의 기록을 보고 심리 분석을 하면서 상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꽤나 감동도 잘 받는 편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순신 장군님의 심리 분석을 하면서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단단한 경금으로 태어난 천재적인 장군님이 일지에 5화를 두고 정의로운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이 인상 깊어요. 그리고 정제합으로 그 천재성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었던 것도 정말 기적 같았고
그리고 제합이 평관으로 이어져서 융통성 없이 자신의 생각과 뜻을 향해 질주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영화 한 편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사주는 그냥 글자이지만 그 의미는 실제 인물의 행위에서 완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훌륭한 행적을 보고 나도 저런 힘을 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개인 연구 내용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출처 남겨주세요. 그리고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주 만나요.